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국내 시장 오늘 그래도 조금 기술적 반등 정도 나와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렇게 흥분해서 시장을 공격적으로 뛰어들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공격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현금 여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현금을 조금씩 활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는 싶습니다. 통상 우리가 한 현금을 30% 이상은 좀 맞춰 놓자 라고 한 2달 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순간에서는 10% 정도씩은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가격적 매력이 높은 종목들, 실적에 대한 부분은 확실시 되지만 가격적인 부분이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매력이 높아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무조건 가격의 매력만 보고 들어가서는 안 되긴 하지만 실적이나 어떤 내재 가치적인 측면이 잠재력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가격적인 매력까지 띄는 종목들은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지금 저렴할 때 여러분들이 담으셔야 다음 반등장에서 좀 더 편안하게 수익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씩 활용을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2차전지 오늘도 굉장히 강합니다.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소재 기업들 굉장히 강한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좀 생기면서 거의 뭐 관련된 소재가 독점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중국 쪽에서 막 기사도 뜨고 지금 굉장히 또 난리가 났어요. 오늘 그래서 한 22,000원 이상도 접근을 했다가 살짝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뭐 109,000원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타 그 밖에 다른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셀 기업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2차전지라는 섹터 범위 내에서 셀 기업들하고 소재 기업들하고의 이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 온도 차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좀 드려볼 것이고, 그러면 셀은 하면 안 되는 거냐, 셀은 우리가 가져가면 안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SDI 기준으로도 여전히 보유 매력은 높은데 어떠한 모멘텀들이 좀 붙어주면 좋을지, 그리고 또 셀 기업들 간에 지금 어떤 핵심적인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핵심 어떤 경쟁이 지금 어디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삼성 SDI랑 일진 머티리얼즈, 후성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이름을 3위로 이렇게 해서 지어드렸었죠. 3위를 놓치셨다면요, 지금 새로운 종목을 제가 한 달 정도 분석을 좀 해가지고 리스크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좀 정리를 해서 회원님들께 지금 공식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이제 매수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한 6개월, 뭐 넉넉 잡고 6개월 정도. 사실 후성 같은 경우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진도 이런 가격대부터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딱 6개월이죠. 6개월 만에 지금 거의 일찍 사신 분들은 한 70%, 80% 이렇게 수익이 올라왔고, 후성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만에 지금 더블 이상 왔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면 통상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기간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좀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한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은 3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도 쭉쭉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특히나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좀 같이 동반해서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이면서 밸류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해야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왜냐면은 현재 지금 저렴한 가격에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종목들을 새로운 세 종목 후속작으로, 3위로 후속작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브리핑을 지금 계속 드리고 회원님께 매집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시기가 맞아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배당도 또 주는 종목이 3개 중에 2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챙기셔가지고 배당은 배당대로 매력, 그 다음에 수익은 수익대로 매력,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우리가 괜찮은 어떤 흐름을 좀 꼭 좀 3위를 놓치셨다, 일진 머티리얼 주성 이런 거 놓쳤다, 이거라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VFB방 오시면 이런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오게 되시면은 30일에 44만원, 60일에 77만원입니다. 굉장히 이 금액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일 겁니다. 막상 와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면, 지금 같은 상황에 뭐 이상한 테마주 쫓아 들어가고, 뭐 정치 테마주, 뭐 갑자기 이제 땡 뭐 올라가면 쭉 했다가 갑자기 뭐 여기서 저기 뭡니까, 지지율 떨어지면 또 쭉 급락했다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소형주들 가지고 막 감당도 안 될 것들 그런 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은 다 낙관적으로 봐요. 좋은 것만 보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또 비관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근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관적인 게 적으면 그거는 매수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죠? 그거는 밖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종목을 봤을 때 또 오히려 더 비관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어떤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뭐 너무 테마성이 강한 것들, 이런 거에 막 집중해가지고 뭐 존버하면 올라오겠지. 지금은 그런 머리를 쓸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를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좀 수익을 극대화시켜볼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지, 그런 거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언제 올라오냐, 제발 좀 올라와라, 밤에 물 떠놓고 기도 매매하고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 비비는 손바닥이 아까운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절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주는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없고 지금 당장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계좌 상태가 아니다? 여러분들 그럼 종목 교체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하시냐? 내가 지금 매도를 하는 거는 일별 실현 손익과 종목 실현 손익에 대해서 손절 처리가 된다는 전산, 그 장부상에 찍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데, 평가 금액이 이미 예를 들어 마이너스 20%다. 나는 1000만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20%가 나가지고 이번 하락장에, 그래서 총 평가 금액이 800만원이 돼 있어요. 이미 200만원 날아간 거예요. 이미 하락에 찍혔으면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종목으로 25%가 오르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지금 저가에서 해서 저렴하게 올려서 25%를 편하게 먹으나 똑같은 거예요. 평가 금액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내가 매도를 하면은 그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손절이니까 아깝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평가 금액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손절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 필요할 때는 종목 교체를 해주는 게 더 빠른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목에서 25% 복구를 해서 다시 1000만원 찍으나, 그 종목이 25% 올라와서 1000만원 찍으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저 매도 버튼을 눌러서 매도로 거기 기록이 되는 게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지, 그렇게 했을 때 이 좋은 시장 다 날려먹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죠. 그죠? 자, 신규 추천주 제가 또 어렵게 여러분들께 또 추천을 드릴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 그 다음에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늦더라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또 대댓글을 열심히 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올려주셔도 돼요. 뭐 법적인 가이드 내에서 이게 법을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면 제가 또 최대한 코멘트를 좀 정성껏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좀 답답하고 힘드신 시장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힘이 되어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또 열심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무난해요. 근데 무난한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와 반전 나온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은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사실 따지고 보면 어제 시가만큼도 회복을 못했어요. 8포인트 정도, 7포인트 정도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오늘 하루 오른다고 해서 그동안 하락한 걸 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턴어라운드 올 수 있는 변곡점의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들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직 들뜰 타이밍이 아니에요. 왜냐?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우리나라 파생 만기, 미국 파생 만기도 있어요. 수급적인 변동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부진하고, 또 반대로 저기 마이크론도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한 3.6, 3.9%대 이 정도 하락을 좀 보였는데, 계속해서 이제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 턴어라운드 해줄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 자꾸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영원한 하락은 없겠죠.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가격, 디램 가격 이런 게 뭐 천년만년 빠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에 너무 과수요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이 커버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조금 안정권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 그 다음에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 이런 것들에 조금 부담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또 매도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또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삼성 가족들, 그렇죠?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또 삼성 계열사 종목들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 이게 참 세금 내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좀 더러워요. 지금, 그쵸? 자, 아무튼 그런 상황들. 그래서 어쨌든 삼성 계열사들이 정말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다라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지금 공격적으로 봐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자,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2차 엔진은 또 반대로 너무나 좋은 그림들이 그려나가고 있죠. 우리 VIP님들 최근에 막차를 탄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만원 정도 목표를 잡아드리고 8만원 부근에서라도 좀 들어가셔야 된다 해서 한 1, 2주 전에 언급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또 수익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것들 들고 계신 분들 아직 뭐 있으십니다.
후성도 아직 중장기관점으로 그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삼성 SDI는 시세가 좀 반대로 처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 셀 기업하고 소재 기업들의 어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온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간단하게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보시면, 자, 저는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싶냐면은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갔죠. 신고가를 막 거침없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2년에서 3년 뒤에 실적 추정치만큼을 좀 앞당겨 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또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고가를 못 갔던 놈을 좀 찾아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은 그런 종목들로 새롭게 좀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투자 포인트들도 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기업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고가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직접 추천은 하지 않았지만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었던 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본래 사업 플러스로도 2차전지 쪽으로도 같이 엮여가지고 소재 쪽,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이런 신고가 영역에 진입을 최근에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소재 쪽으로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지금 굉장히 또 접근하기 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동박 중에 못 간 놈 한번 접근해보자. 전해질 못 가? 전고체 못 가? 그러면 못 간 놈을 찾아서 들어갔어도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반대로 셀 기업들은 또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셀 기업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다른 이유가 또 뭐냐면, 우리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GM 리콜 사태까지 합치면은 LG 전자도 좀 충당금을 많이 또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겼는데, LG 배터리 쪽으로만 기준을 삼았을 때 작년 2020년도에 벌어들였던 최종 이익이 2.3조 원 정도가 되는데, 2.3조의 이익 중에서 올해 지금 작년에 코나 배터리부터 지금 GM 배터리까지 화재건들에 대한 리콜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1.3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총 2.3조 중에 50% 이상을 갖다가 그들이 그 품질 보증 비용, 그쵸? 충당금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안 그래도 지금 셀 기업들은 마진율이 적어요. 그죠? 배터리가 지금 마진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 진짜 뭐 잘 나와야 한 6%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진율이. 근데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보이고 있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알루미늄 배터리에 들어가는데 뭐 최근에 구리도 많이 올라, 니켈도 올라, 뭐 알루미늄도 올라. 알루미늄 막 13년 이래 뭐 최고치 지금 막 기록하고 있어서 관련 종목도 일부 막 강세 보이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모습들. 지금 막 그래서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니 막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죠? 결국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괴리가 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런 가격 변동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원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해도 셀기업 쪽에서는 아직까지 원가를 낮추기에 버거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나마라도 저렴한 것들을 사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마진율이 적은데 이걸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활용을 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어요. 어떤 보고서를 봤는데, 특히나 뭐 우리나라 셀기업들 지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시장을 침투한 거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나, 아직까지 이런 안전성, 기술력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과정이 너무나 많고 멀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셀 기업들을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뭐냐면, LG나 SK가 뭐 분할을 하니 많이,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적정 값어치를 또 계산을 할 때 지주사 성향이면은 얘네들은 반대로 어떻게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치까지의 그 밸류가 좀 목표치가 좀 레벨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SDI가 당연히 탑픽이었고,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배터리로만 놓고 투자하기에는 지금 기존의 사업들, 그쵸? 기존의 뭐 정유사업이라든지 화학사업이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또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그런 거기에 지금 우선적으로 비중이 크다라는 점. 근데 SDI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보자로 말씀을 드렸죠. 이미 그런 과정들은 다 거쳤고 배터리를 집중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분할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 정리를 다 해드렸고,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은 지금 아직까지 마진율이 지금 적은 상황에서 원가는 또 더 올라가, 고객사들한테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한테 또 이거를 더 가증시키기에는 부담스러워. 왜?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원가 중에 배터리가 40%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완성차 기업들도 그 배터리에 대한 가격을 최대한 또 어떻게 세이브를 시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배터리를 판매하는 애들도 최대한 원가를 줄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겨버렸어. 그리고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완성차를 또 찍어내는 속도도 느려.
이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사실 지금 3분기에 조금 SDI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일각에서는 장기적 관점은 여전히 성장성이 좋으나 3분기, 4분기 요때 2, 3분기 요때쯤 올해 특히나 지금 최근 요런 시세들의 조금 어떤 업황 분위기는 조금 부진할 수 있을 것이다. 속도 조절이 조금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의 의견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SDI 같은 경우에도 계속 조금 시세가 좀 눌러 앉은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저는 저가매수 찬스는 분명히 맞다라고 계속 SDI 기준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확실히 장기 관점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 어찌됐건 셀 기업들과 소지 기업들은 너무나 극과 극으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LG 뭐 SK, SDI 분할에 대한 내용으로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급등락을 보일 거는 이제 뭐 다 지나갔다라고 봐요. 다 반영이 됐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돼버려서 그래서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들이 또 추가적인 LG처럼 추가적인 리콜 사태나 화재 건에 대해서 뭔가 이슈가 나온다든지 부정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뭐 특허를 내서 그거를 뭐 반영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배터리 뭐 어떤 것들을 뭐 연구 개발해가지고 출시를 해서 실제 납품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된 소재 기업들, 장비 기업들 등등 이런 연구하는 그런 기업들하고 협업을 맺는다든지 지분을 투자한다든지 그렇죠? 최근에 뭐 CIS 같은 경우처럼 이런 식으로의 뭔가 이제 모멘텀들이 좀 묻어나면 그 모멘텀이 우선적으로 묻어나는 셀 기업이 가장 먼저 좋은 시세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셀 기업들은 많이 팔고 시장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고 많이 팔면 뭐해? 매출이 늘면 뭐예요? 늘면 늘수록 지금 저렇게 비공식적인 화제도 많고 안전성, 기술력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부진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격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백날 첫날 점유율을 더 높이고 확장시켜봐야 결국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번 돈 중에 50% 이상을 갖다가 대규모 리콜 2번 가지고 다 그 비용을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셀 기업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방향성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을 커버할 수 있는 커버하는 그런 어떤 앞으로의 이런 동향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새롭게 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들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셀 기업들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냥 뭐 시장 점유율, 실적 이런 거는 더 이상 크게 퍼포먼스 있게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안전성과 기술력이 지금 제대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 한들 언제 한 번에 또 다 까먹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다가 조금 모멘텀이 붙어준다면 걔네들을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실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썩 좋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사실 배터리 그 2차전지 소재 쪽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슬슬 판이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 껴있던 노이즈들이 하나씩 좀 해소가 되면서 걷어지면서 어떤 섹터 그러니까 그동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좀 많이 빠졌잖아요. 얘네들 중에 어떤 섹터가 좀 우선적으로 머리를 치켜들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조금 구조가 바뀔 거예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머리를 치켜드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건 기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매력이 있는 거는 기아다. 나머지 그 밖에는 카카오도 사실 옆으로 기어갈 확률도 좀 높고 네이버도 매력은 있으나 퍼포먼스가 엄청 이렇게 나타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시총 상위 종목들 쭉 브리핑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 거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먹거리를 충분히 거기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탑픽으로는 기아를 꼽는다고 기존부터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여전히 그 관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게 진짜 대장으로 자리를 잡아서 향후 시장을 또 상승장이 나오고 반등장이 나올 때 뭐가 주도할지는 진짜 지금은 예측하기 정말 어려워요. 어렵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은 이미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신고가 랠리 막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어떤 2년치, 3년치 추정치, 길게는 5년치까지도 대부분이 주가에 녹아났어요. 그럼 앞으로 대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전체적으로 포지션 레벨이 많이 좀 다운이 됐기 때문에 저렴한데 주도할 수 있는 종목들을 그쪽으로 수급들이 좀 몰릴 거예요. 2차전지를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겠지만 약간의 최근의 흐름만 좀 내가 빨아먹고 나온다.
이런 분들은 또 차익 실현하고서 교체를 해서 아마 그 주도하는 쪽으로 이제 자금이나 수급들이 옮겨갈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럼 2차 전지는 뭐 엄청 뭐 폭락을 한다 이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좀 거치겠죠. 뭐 1년 내내 상승합니까? 대형주들이나 이런 것도 길어봐야 6개월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어떤 움직임이었나요? 삼성전자 작년에 보시면 뭐 이때 완만하게 우상향 랠리는 보여줬지만 본격 상승은 3개월이에요. 통상 3개월씩 랠리를 보여요. 2차 전지 지금 보시면요. 최근 3개월 동안 이 시장을 주도했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연출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하게 매입하신 분들은 그냥 장기를 쭉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차익 실현 좀 나타나면서 다음 주도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수급이 아마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는 해 두시고, 그런 시기가 언제 오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판이 바뀌고 새롭게 어떤 주도 섹터나 주도주가 결정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반등장이 올 때부터, 그때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반드시 염두를 좀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져서 추천주를 좀 빠르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격적인 성향이신 분들은요, 2개 정도 제가 브리핑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총이 좀 작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최근에 지금 막 13년 뭐 이내 최고가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죠. PJ메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PJ메탈의 시총이 1,000억 원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뭐 조일알미늄 아니면 뭐 남선알미늄 뭐 이런 다른 알미늄 한 3,000억 원대 시총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영업이익도 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더 좋고, 밸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매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총이 작다고 대장 역할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커져가는 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돈은 제일 많이 버는데 시총이 제일 작아, 밸류가 제일 좋은데 시총이 제일 작아, 이런 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소형주라서 변동성이 너무 좀 심해요.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J메탈을 여러분들이 뭐 분할로 할 필요까지는 사실 딱히 없을 것 같긴 한데, 5,000원 밑으로는 안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5,000원은 최종 순절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뭐 한 400원, 300원, 400원 사이 이런 오늘 아래꼬리 구간에서는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요거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총이 1,350억밖에 안 해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점, 그거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본다면,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가 석탄에 대한 거, 전력 부족 사태, 전력 공급 이거 부족 현상, 중국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실적까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영업이익이 한 350% 이상 뭐 이렇게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도 변동성은 좀 돼요. 변동성은 좀 있는데 3만 원 부근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앞에 고점을 만들어냈던 이런 구간까지 한번 조금 우리가 단기에서 단기 스윙 패턴으로 좀 노려본다면 충분히 한 10% 이상의 수익은 좀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 별도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보수적 성향이신 분들은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냐. 일단은 기아는 음봉을 띄는 날에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음봉을 띄는 날 기아를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요건 조금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두고 가시는 게 좋겠죠. 추가적으로 본다면 동국제강도 밸류가 너무 저렴해요. 밸류가 너무 저렴하고 바닥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도 한번 18,000원 밑에서부터는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다. 이건 약간 어떤 느낌으로 갈 것 같냐면 OCI 같은 느낌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 동국제강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OCI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실적이 좋았는데 공매도 두드려 맞고 시장 두드려 맞아서 쭉 빠졌는데, 2021년 포워드 실적으로 밸류 환산했을 때 멀티플 4배 수준 나왔어요. 굉장히 저렴했죠. 그러고 나서 이 저점부터 69%가 상승이 나옵니다. 미쳤습니다, 진짜로. 동국제강도 뭐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시장도 두드려 맞았고요, 공매도도 똑같이 두드려 맞았고요. 그래서 매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거 별도로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 공격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 이렇게 해서 추천주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3위로 다음 우리가 핵심적인 매집 종목을, 요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세 종목이거든요. 지금 이 새로운 세 종목을 1억을 넣었다, 예를 들어. 아니면 1,000만 원 넣었다. 똑같이 넣었을 때 예상되는 현실적인 수익금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1억이다. 그럼 3억을 넣었잖아요.
한 2억 정도의 수익을 6개월 내에 목표로 좀 하고 있어요. 뭐 꼭 6개월 안으로 된다 이거는 보장을 못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보장 못하죠.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 줄 알고. 근데 원하는 목표 수익률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 수익률을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세 종목 가지고만 세 종목에 3억을 넣었다 1억씩 그랬을 때는 2억 정도의 목표 수익금을 지금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단타로 막 이렇게 뭐 먹고 빠지고 이런 유형이 아니라 쭉 끌고 가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 오셔서 지금 편입을 하셔야 그만큼의 수익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별도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VIP방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목청껏 떠들어댔어요.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명백하게 좋은 기회인 거는 지금 맞습니다. 기회를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아시겠죠? 아우 막 손절 못하겠다 이거 뭐 못하겠다 뭐가 안 된다 자꾸 현재 기준으로 뒤를 보지 마시고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잘 될 것만 보시라고. 잘 될 것만. 돈 벌라고 주식하시는 건데 왜 자꾸 지나온 거 가지고 얽매여 가지고 막 그렇게 멘탈 막 못 잡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너무나 저렴하고 너무나 좋은 기회가 많고 너무나 좋은 시점인 건 맞아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반드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고 초보자분들도 연락 주시면 편하게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